여는 글. 전봉준이 돌아왔다. 나는 역사학자가 되어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하면서 전봉준을 발견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민중이 양반과 상놈을 타파하고 지배세력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며 주권을 유린하고 이권을 앗아가는 침략 세력을 몰아내려 봉기한 사실을 말합니다. 이를 밑으로부터의 변혁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전국에 걸쳐 이 땅의 민중이 한마음으로 평등과 자주를 외치면서 일어났다가 끝내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 중심에 전봉준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진실을 찾아서. 나는 몇십 년 동안 전봉준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존경의 마음으로 옷깃을 여몄습니다. 그런 속에서 나는 전봉준을 인간미 넘치는 따뜻한 친구로 여기기도 했고, 가장 어려운 시대에 처절한 삶을 산 민족의 지도자로 우러러보기도 했습니다. 나는 애써 전봉준을 위대한 영웅이나 위인으로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정의롭고 희생적인 삶을 찾아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의 집은 아주 넓고 복잡했지만 그저 가난하고 소외받는 머저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집에는 종들, 백정들, 빈농들, 그리고 장리쌀을 얻어먹고도 갚지 못해 논배미를 빼앗긴 사람들, 세금을 내지 못해 딸을 팔아먹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정작 그 집의 주인인 전봉준이 쓴 글이나 신상기록이 턱없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가 역적으로 몰려 죽은 탓에 자료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특히 그의 부모 형제와 관련 있는 내력, 아내와 얽힌 이야기, 자식들의 행적 등은 어렴풋이 전해지는 말 말고는 거의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또 그의 청소년기 성장 배경도 미궁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중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전설 같은 이야기와 여기저기 단편으로 기록된 것들을 주워 모아 생애를 추적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전되는 이야기는 때로는 애정이 담겨서 부풀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믿을 것도 있고 믿지 못할 것도 있다는 뜻입니다. 전봉준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과 문인들은 어리둥절해 하다가도 나름의 해석을 내려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거나 작품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이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런 전설과 기록을 나름대로 종합하고 분석해 가장 진실에 가깝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선택해 이 책의 줄거리를 끌어냈습니다. 나름대로 진솔하게 전봉준의 삶을 추적했으나 자료의 미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조건의 한계로 너무나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또 인명과 지명이 많이 나와 지루한 느낌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적에는 건너뛰어 읽어도 괜찮습니다. 봉기의 이유. 그런데 말이지요. 그가 싸움패인 줄만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근본으로는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전봉준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알았습니다. 몇 가지 보기를 들어봅시다. 그는 무엇보다도 양반과 상민, 상전과 노비,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없애려 노력했습니다. 또 누구나 호칭을 동등하게 접장이라 부르게 했습니다. 어린애와 여자에게도 맞절을 했습니다. 그는 평등한 세상이 오기를 열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자에게 재물을 울려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적에도 윽박지르지 않고 설득을 펴서 동의를 구해냈으며 부자에게 쌀을 싸게 사서 굶주린 사람들의 싸게 되팔았습니다. 또 부정한 높은 벼슬아치와 수령들에게 칼을 들어 내리치기보다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꾸짖었으며 백성을 짓누르는 구실아치들에게는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타일렀습니다. 19세기 말 당시는 외세가 개입해 조선의 자주권을 방해하기도 하고 주권을 유린하기도 했습니다. 외세가 이권을 거머쥐기도 하고 외국의 상인이 마구잡이로 상품을 팔아먹어 우리네 살림살이는 더욱 쪼들렸습니다. 그리하여 전봉주는 침략 세력을 몰아내려 목숨을 걸고 봉기를 했습니다. 신념과 정열로 끝까지 불의와 맞서 싸웠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우리 역사에 길이 살아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싸움. 이 책의 후반부, 곧 전봉준이 거사한 뒤의 이야기에서는 참으로 용기 있고 신념에 찬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이미 있던 자료와 새로 발굴한 자료를 모두 모아 선택해 꾸몄습니다. 특히 일본 사람들이 염탐꾼 또는 밀정 노릇을 하면서 쓴 목격담과 신문기사도 활용했습니다. 예전 나라 안의 벼슬아치와 선비들은 전봉준을 역적으로 몰아서 좋은 주장도 나쁘게, 바른 행동도 옳지 못하게 그렸을 뿐만 아니라 바른 행동도 일부러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흉악한 인간으로만 몰아갔습니다. 특히 일본 사람들은 전봉준을 친일파로 끌어들여 이용하려고 온갖 회유와 음모를 꾸몄으나 전봉준은 내 수많은 부하들이 죽었는데 나만이 목숨을 구걸할 수 없다. 당신네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준다고 하지만 내 믿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든지 살릴 목숨을 대의를 위해 버렸던 것입니다. 올해는 동학농민군이 봉기한 지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날 전봉준이 바라던 평등과 자주의 세상이 열렸을까요? 양반과 종들이 없어졌고 남녀의 차별이 사라지고 독립국가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조국이 분단되어 갈등이 일어나고 강대국의 간섭이 사라지지 않고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의 모순은 근본적으로 청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탐욕적 자본주의가 만연해 이권을 독점하고 빈부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불평등 사회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동학농민군을 이끈 지도자 전봉준이 보입니다. 그의 삶과 신념을 통해 이 시대를 바라보는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사람을 사랑하는 정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를 영웅으로 추앙하기보다 인간다운 면모에 다가가서 그와 친구가 되어 봅시다. 2014년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이해 통일로 가는 길가의 마을 헤이리에서 지은이 씁니다.